중소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중소기업 중앙위하고 협조관계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 사회복지정책을 오후 1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요청해 의총에서 먼저 의원님의 보고를 드리고 어제 통계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명 또 떨어졌습니다. 인구 통계를 내고 있는 국가가 186개국인데 세계에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보스니아하고 헤르체 무슨 나라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조그만 나라. 두 나라 빼고는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헤르체고비나. 헤르체고비나. 헤르체고비아. 두 나라 빼고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헤르체고비아? 합계 출산율 2.1명은 유지가 분리된 나라. 분리된 나라. 네, 문제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고 또 결혼하는 건수도 작년에도 이미 그 작년에 비해서 5%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 건수도 늘어나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토건국가 모델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뉴미당 플랜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가발전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현재 통계를 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 정책 분야를 발표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나타내야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회투자 복지 모형은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경제 성장과 연계돼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투자 국가형 모델입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자를 만들어내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내는 그렇게 해서 복지에 대한 지출이 무슨 소모적인 이런 인식을 바꾸고 또 성장이나 분배냐 하는 그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복지국가 모형을 뉴미당 플랜에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1년 내에 또 뭘 지금 당장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보건복지위원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차례 토론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주거복지 분야는 우리 김성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직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한 내용이 있으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거를 김효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여기 대해서 저희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이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루느냐 하면서 이 자체를 회피하면서 상임위를 지금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야당만의 단독 개의 요구를 해서 상임위가 파행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제가 또다시 발표드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정부가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이제 자료로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2월 8일 날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이 작성해서 발표를 한 문건인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무상급식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생겼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요. 무상급식을 반대할 경우에는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은 무상급식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비 삭감 주장,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 이게 마침 한나라당 선거 기획 문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대응 방안까지도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정부가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등의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높고 우리 야당이 이것을 핵심 동시 공약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당했을 당시 제가 발언 정도가 어땠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발언을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열린우리당 총선에서 지지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합법적인 틀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정도 말씀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지방선거 이 관급 개입의 정도는 이건 마치 정부가 아니라 한나라당 선거전략기획단의 문구와 다름없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는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교육 부분에 관건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이주 차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차관의 단독의 행위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이주 차관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인천시 부교육감 불출마 압력 관련 진상조사대에서 적극 해명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진상조사단이 교감을 방문했을 때 이주 차관이 저희들 만남을 피했습니다. 국회에 어떤 교과위원도 아닌 어떤 조모 의원과 사전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희 진상조사단에 방문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동안 이주 차관의 일정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문건에 대해서 이것이 이주 차관이 직접 지시한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개 과장이 이런 지방선거 관련한 기획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과장선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한나라당 고자관 회의에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